96년 열린 제3회 응시배는 유창혁을 명실공히 세계 최정상의 반열에 올려놓은 영예의 무대였다. 96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된 제3회 응시배에 한국은 대회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황금 4인방을 비롯해 최정예 6명을 출전시켰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출발이 좋지 않았다. 특히 이 대회 1, 2회 우승자인 조훈현과 서봉수가 일본의 황태자 요다에게 잇따라 패퇴하고 공교롭게도 유창혁, 이창호가 8강에서 맞붙게 된 점도 국내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러나 유창혁은 큰 승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강미를 보이는 괴력을 발휘해 이창호에게 완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한다. 우승전선의 최대 고비를 넘은 유창혁은 가속도가 붙은 듯 8월에 속개된 준결승에서도 린 하이펑을 2대0으로 일축하고 결승에 선착한다.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일본 바둑의 황태자로 불리는 요다. 유창혁이 이창호를 꺾은 에너지와 자신감에 충만했다면 한국 킬러로 명성을 떨쳐온 요다의 저력 또한 녹록지 않았다. 이 대회에서도 그는 서봉수와 조훈현을 꺾은 데 이어 준결승에서도 조치훈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어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한일 간의 자존심 대결 성격까지 띈 채 10월 중국 시안에서 시작된 도전 5번기 1라운드의 결과는 당초 예상대로 1대1 호각. 유창혁이 승기를 잡은 것은 베이징에서 속개된 도전 3국이었다. 특유의 공격력을 발휘하며 퇴승한 유창혁은 4국까지 밀어붙여 결국 3대1로 승리한다. 마침내 바둑올림픽을 제패하며 우승상금 40만 달러의 주인이 된 것이다. 유창혁은 한국이 응시배 3회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와 그동안 한국 바둑에 팽배해 있던 요다 징크스를 불식시키는 청량제를 안겨준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하 제1검 유창혁 명국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5번째 시간으로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듯이 응시배 우승 그리고 삼성화재배 결승까지 해서 80만 부를 쏴라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유창혁 구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80만 부를 쏴라 하니까 무슨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응시배, 물론 모든 프로기사들이라면 가장 우승하고 싶은 기전 중에 하나였겠습니다만은 당시 우승했을 때의 소감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죠. 네. 혹시 굉장히 기쁘면 눈물이 글썽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대국을 하시다 수많은 우승을 하셨겠지만은 예. 우승해서 기뻐서 눈물을 글썽여 본 적 있나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배심이 좀 두둑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바둑에 이제 앞서서요. 요다 구단 하면은 이제 한국 기사 킬러 이런 그 별로 반갑지 않은 기사인데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그 상승세, 극상승세를 보이던 요다 구단이었는데요. 만났을 때 부담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었죠. 요다 구단이 또 기풍 자체가 네. 한국 기사하고 좀 잘 안 맞는 기풍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안 맞는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안 맞는 건가요? 요다 구단이 그 바둑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네. 그리고 큰 실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 너무 또 틀에 얽매인 단점도 있지만 수를 빨리 보고 그 굉장히 두터우면서 정형화되어 있는 바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사들은 그 당시 지금은 좀 많이 변했는데 굉장히 치열하고 부분 접전에서 득을 많이 그렇죠. 보는 그런 기풍이었었는데 그 여다 구단이 바둑이 굉장히 좀 굉장히 단단하고 네. 좀 실수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역으로 많이 해서 여다 구단한테 역전을 많이 당하는 그 당시엔 그랬었죠. 네. 자, 요다 구단과의 그 번기 승부. 응시배가 5번 승부였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바로 연결해서 삼성화재배까지 해서 삼성화재배는 3번 승부. 네. 총 이제 8번 승부를 80만 부를 놓고 겨루게 되는데요. 일단 응시배 우승하는 기보부터 보도록 하죠. 예. 유창혁 구단의 100번으로 진행이 됐었죠. 최종곡입니다. 3구. 초반에는 아주 단단한 평범한 이제 이런 갈라침을 하게 되죠. 이제 바로 이제 걸쳐가게 되죠. 날일자로 봤자 이제 아래가 미끄러져 갔고요.
요다 구단이 정형화되어 있다. 한국 바둑은 아무래도 좀 실전적인 그런 전투 바둑, 좀 끈끈한 바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까지 요다 구단과 대국을 몇 번 해보셨나요? 네, 뭐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성적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금 4인방하고 요다 구단하고 그 당시 성적이 오히려 3인방이 상당히 나쁜 걸로 좀 많이 밀려 있었었죠. 예. 자, 이렇게 높은 걸침을 했었는데 3-3으로 네. 들어오는 건 어떤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백도 뭐 이렇게 날짜를 받는 게 가장 무난한 수인데요. 네. 뭐 요즘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많이 네. 그렇게 되겠죠. 이쪽에 백이 있을 때만 붙이는 수가 가능한 거죠? 없을 때는 어떤가요? 뭐 없을 때도 요즘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붙이는데 하긴 모양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여기서는 한 번 더 더 미나요? 밀게 되겠죠. 네. 예. 이런 정도의 모양이. 네. 여기까지가 정형으로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요즘 바둑은 좀 실리에 중점을 많이 두는 바둑을 많이 두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일단 양쪽으로 백이 벌렸기 때문에 백이 좀 활발한 보석이 아닐까. 예. 요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네. 요다 구단도 기풍으로만 얘기한다면 실리 취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공격 취향은 아닌데요. 네. 근데 실리 취향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두터운 바둑이라고 봐야죠. 두터운 바둑. 네, 두터운 실리인데. 유창혁 구단도 바둑으로는 두터움을 좋아하는 그런 바둑 네, 아닙니까? 근데 저는 두터움을 좀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네. 스타일이고. 공격적인 두터움? 네, 요다 구단은 두터움을 실리로. 아, 실리. 그렇다면 기풍으로는 상반된 기풍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여기서 뭐 이제 3-3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협공하는 거나 3-3 들어가는 거나 어떤 수가 좋은 수인지는 그 각자 기풍에 따라서죠. 지금은 네, 이런 모습으로의 진행이라면 어떤가요? 뭐 훌륭한 판이죠. 네. 이쪽도. 하지만 요다 구단이 네. 이제 3-3 들어오는 변화보다는 높게 걸쳐오는 걸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모양보다는 이쪽이 흙이 두텁죠. 네. 이 모습도 이제 뭐 가장 정형화되어 네. 있는 모습이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느는 수도 상당히 많이 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흙으로서도 이렇게 한 칸 정도 띄어서 지키고요. 네. 좀 느려 보입니다만은 네. 두텁다는 얘기군요. 나중에 이제 실전처럼 이제 네. 늘고 단수 맞는 게 예, 굉장히 그게 나쁘다. 아프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이 늘어져 있어야지 상당히 이쪽 실리가 나중에 커질 수가 있죠. 그렇죠. 들어오기도 네. 좀 부담되고요. 그러면 이곳은 당연히 지켜야 거의 된다는 말이죠. 뭐 이쪽으로 둘 수도 있는데 네. 다음에 그러면은- 또 다가오는 게 아니 이쪽으로 붙이는 바로 수가 붙입니까? 있어서 바로 붙이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럴 때. 그래서 뒤로 후퇴하면은 이해해야 되는. 네, 이 모양은 좀 당한 모양이죠. 네. 그렇다면 네, 아직 이쪽- 이 돌이 뭐 구자로 가고 젖혀지면 못 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다면 바깥쪽에서 젖히면은요? 그러면 치받게 되겠죠. 네. 안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들어야 되네. 이쪽으로 들어야 하면 되네요. 네. 뭐 이런 싸움이 되는데 역시 놓고 있게 되면은 아직 흙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좀 답답한 모양이죠. 그렇다면 이게 는다면은 이수는 지금은 지켜줘야 되겠네요. 네, 거의 뭐 절대수와 네. 가까운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잔에서는 그냥 한번 바로 요다보다는 바로 이쪽을 결행을 했습니다. 거의 손 뺐을 때는 흙으로서는 바로 하는 게 정수라고 아. 봐야죠. 나중에 백한테 이제 느는 선택권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뭐 다른 수는 없거든요, 흙으로서.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보류할 필요는 없죠. 네. 확실하게 상대가 손을 뺐을 경우에는 바로 결행을 해놓는 것이 흑열로는 좋다. 예. 네. 여기서도 뭐 그냥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기사라면 이렇게 아래로 둘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세력을 좋아하는 기사라면 어깨 네. 짚은 수가 가장 무난하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굿자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쪽 굿자로 받는 수는 흑돌이 이쪽에 와 있을 때는 굉장히 유력한 그렇죠. 수거든요. 네. 당연한 거거든요. 예. 이 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벌려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받기가 싫고요.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가지고 지켜야 이렇게 되는데, 네. 벌리면은 전혀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백이 좀 활발한 모습이네요. 예.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는 이제 한 칸 뛰는 수가 가장 무난한.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뛰게 되고. 네. 그럼 밀고. 네. 한 번 더 밀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3-3으로 지키나요? 아니면 글쎄 여기서 뭐 이쪽으로 지킨 뭐 이렇게 넓게 지킬 수 있는데 이쪽은 베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죽을 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는 이제 3-3을 또 파괴돼서 네. 뭐 막고 네. 아예 이렇게 막는다 이런 진행도 네.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3-3으로 지키는 거는 백이 뭐 어깨 짚기만 하더라도 그러네요. 일단 이 모양이 죽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이쪽도 뭐 뚫 수는 있는데 글쎄요 뭐 훌륭한 모양인지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둑은 좀 더 선하게 나중에 네. 지나가 봐야 알겠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3-3을 지키는 수는 별로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 수는요? 이렇게 낮게 두는 것과 높게 두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이쪽 배석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쪽 낮게 두는 것은 침입했을 때 이 뒷문이 일단 막혀있기 때문에 침입하면은 일단 낮게 들어가는 수가 좋죠. 예. 그 대신 흙 실리를 이제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예. 뭐 낮게 있는 돌이 별로 안 좋죠. 어깨 짚히는 수나 이쪽으로 어깨 짚는 수가 있어갖고요. 네. 그러니까 실리가 굉장히 아래로 치우쳤거든요. 네. 공부하는 바둑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거든요. 높느냐, 네. 3선이냐, 4선이냐. 그러니까 이제 높게 둬서 들어오면 이제 같이 싸우겠다는 게. 실전에서도 이제 바로 유구단이 들어갔는데. 절대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이렇게 차례타는 수나 붙이는 수도 많이 뒀는데.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정수로 이렇게 한 칸 떼는 수가 정수가 됐죠. 네.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쪽으로 일단 지키게 되면 역시 백은 한 칸 벌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구자로 두는 수가 거의 절대입니다. 들어가면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구자면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 모양에서 이렇게 구자로 붙었을 때 이었으니까요. 네. 실리를 굉장히 손해죠. 그러네요. 이걸 호구 치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손 뺄 수도 있고요. 예. 그 자체로 본다면 한 칸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치받는 건 어떤 거예요? 치받는 수는 선수를 뽑기 위해서 가끔 두는데 그리고 이제 협공을 해서 공격하겠다는 뜻인데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은 별로 오히려 백 세력이 생기는 바람에 이 차단수가 끊어져서 잘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모양이 아래 한 칸이 보통 정형화돼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지켰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는 지킬 수는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둬서는 바둑을 이기기가 좀 곤란하죠. 너무 집이 치우쳐갖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늘던지 젖히는데 보통 느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백이 활발하다. 이제 활발한 모양. 예, 그러네요. 지금 그 당시의 기보를 봐보면은 이 한 칸 뛰는 수도 사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거의 절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는 시각이 틀리군요. 요다구단의 한 칸 띄이 이쪽 뛰는 수는 이제 이쪽을 또 키우면서 백 이 모양을 작게 만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세의 극소라고 봐야죠. 지금 바로 이제 침입을 했는데요. 네, 백으로서도 뭐 침입 안 할 수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 계속 여기가 방치했던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덮어씌웠고요. 네, 그쪽으로 단수를 쳤는데요. 뭐 그때 당시에 전혀 생각 못한 수로. 어떻게 무조건 막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막는다면은 그러면 이쪽으로 치게 되겠죠. 지금 이해해야 되겠네요. 느나요? 지금은 뭐 단수를 한번 단수를 치고 늘더라도요. 편한 느낌이 드는데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뛰면은 살으니까요. 그러네요. 뭐 충분히 이건 둘 수 있는 백. 근데 그래도 막는 걸로 생각했어요. 막으면 중앙 부분은 좀 두터워지네요. 하지만 요다구단은 지금 단수를 실전 모양은 백이 좀 활발한 모양이거든요. 요다구단은 이렇게 지금 바로 당장 패로 할 걸로 예상을 했을까요? 이 뚫리는 것은 어쨌든 백으로서는 기분이 좋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을 때요. 일단 기사들은 이제 순환을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모양이 하면은 이 모양에서는 이제 돌을 해보면은 뭐 이런 모양에서 침입했을 때 이렇게 붙이는 수는 아주 나쁜 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위로 막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쉽게 이 모양은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까지가 진행이 보통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매겨쳐서 이렇게 네. 차르트 수는 굉장히 악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악수하고 일로 붙여갖고 있게 해주는 악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아, 이쪽이 예. 훨씬 더 악수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약간은 흙이 네. 좀 실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 모양은 나올 수 있는 모양이지만 네. 이 모양은 좀 나오기가 힘든 모양이네요. 네, 그렇죠.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져보니까 순환후기를 그렇게 하는군요. 자, 이렇게 하자. 이쪽을 이제 붙여왔어요. 네, 당장 뭐 이쪽에 공격이 안 보이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는 너무 전혀 의미가 없고요. 네. 어떻든 약간이라도 공격을 계속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예. 백으로서도 이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젖히던지 젖혀서 싸우는 거는 네. 지금 미돌이 약해지기 약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붙이면 보통 젖혀라 했습니다만은 아무 때나 젖히면 안 됩니다. 이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튼튼하게 계속 두껍게 두네요.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두네요. 귀를 네. 막고 싶은 마음이. 근데 지금 길을 막는 거는 예. 일로 들여다봤을 때요. 응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쪽으로 차단을 하면. 네, 이쪽으로 차단하는 거는 뭐 이쪽으로 뭐 젖혀서 막으면은. 네, 있기만 하더라도 그럼 이쪽이 뚫려갖고요. 아주 곤란하죠. 그러네요. 중앙보다 오히려 예. 더 커지겠네요. 변보다. 자, 그래서 변 쪽으로 나가. 그러니까 요다고단의 기풍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굉장히 두텁게 두는 기풍이죠. 예. 좀 느린 느낌은 드네요. 예, 이쪽 먼저 젖히고. 네, 실전에서 제가 여기까지 지켰는데 네, 그 부분은 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성공했다고 보고 아, 뭐 공격당하는 게 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켰는데 네. 역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았습니다. 아, 남겨두고요. 네, 뭐 아주 심하게 공격당하는 수는 일단 보이질 않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모자 씌워오는 수가 제 일감인 것 네, 같은데요. 뭐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이렇게 밀어도요. 아, 이제 백 모양의 탄력이 있거든요. 네. 뭐 호고 치는 여기 논 모양도 있고요. 예. 잡힐 돌은 아니라는 네. 얘기죠. 하지만은 대구 흑심예상 이제 낙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약간 기원을 해놓고 네, 그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왔습니다. 여기서도 나를자를 뒀는데 이수 역시 문제수였습니다. 실리에 좀 너무 뭐 민감해요. 밝혔다고 그래요. 네, 밝혔던 표현 쓰죠. 네. 어떻게 둬야 되나요? 이쪽을 하나 선수를 교환하고요. 예. 안 두면은 들여다보니까 네, 들여다보고 이을 때 뭐 이렇게 내려가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받아야 지킬 되는데.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막아서요. 예. 이 돌의 그 두터움도 생기고요. 예. 연결하면서 그리고 이 모양을 키우는 뭐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실전에서 흙이 이쪽으로 다가오니까 이쪽으로 왔는데요. 예. 지금 구교환을 하게 되면 이 돌 두 점은 좀 시달림을 당하지 않나요? 뭐 그 돌 보통 두 칸 벌린 수는 별로 공격당하는 돌은 아니죠. 그렇군요. 이 실리에 좀 민감한 네. 수였죠. 네, 이 부분도 또 재밌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보통 정석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끊어놓고 단두쳐 놓는 게. 그렇게 해서는 이제 모양은 일단락이 네. 지어졌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다 구단의 이제 공격이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형세가 어때요? 역시 실리 지금 이 바둑 자체가 덤이 7집 반이거든요. 네, 8점으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네. 식으로는 7집 반. 그러니까 덤이 일단 크고요. 예. 그리고 일단 백이 착실하게 뭐 이수도 이상하긴 했지만 실리는 다 차지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흙이 좀 불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죠. 예, 응시배가 인청치배가 이제 3번기 아닙니까? 5번기. 아, 5번기.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바둑은 미리 흑백이 정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최종국까지 가면은 역시 돌을 다시 예. 가리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맞추는 쪽이 선택을 하게 됩니까? 네, 응시 그 룰은 또 처음에 돌을 가렸을 때 네. 맞히는 사람이 선택을 하게 돼 있죠. 흑과 백을. 네. 지금 이대국은 지금 처음에 흑백을 예. 그 유황이가 흑을 잡았는데 예. 흑으로 시작했는데 맞춰서 흑을 선택한 겁니다. 아니, 상대가 선택을 했어요. 상대가 예, 덤이 그- 많으니까 백을 예, 선택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둑 당시에는 거의 5집 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부 돌을 가렸는데 네. 전부 흑을 다 백을 다 선택했는데 덤이 크다고요. 7시 반이라고. 유일하게
그 당시에 그 다케미야 구단은 예. 그 3연승을 써야 되기 때문에 흑을 선택했고 예. 그리고 이제 NA 구단이 예, 루인 흑을 LA 구단. 예. 선택했다고. 네, 그 기억납니다. 네. 자, 나오자 한 번 더 네. 모자를. 근데 이 띵수는 역시 이렇게 치봤고요. 넣을 때 같이 보이는데 얼핏 보면은. 지금은 이 돌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중복이죠. 흑이 중복이죠. 네. 전혀 아까울 게 없죠. 네, 이런 부분도 잘 새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뛰는 것이 낫다. 이 점이 좀 완화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돌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네. 위로 뻗는 수보다 아래로 뻗는 수를 둘 줄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막 한칸 뛰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미리 이렇게 치받을 때 아래로 빠지는 거는 이제 북한식 뛰죠. 예. 한칸 안 뛰고. 예. 그렇군요. 상대가 튼튼한 모양일 때는 아예 좀 치받아서 상대 모양을 중복시키는 것도 좋은 작전이겠네요. 그렇다고 뭐 붙었다가 안 받는 거는 다시 또 재침당해서 받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더 중복에 대해서 이건 견딜 수가 없죠. 이런 모양은. 그러니까 배가 흙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위로 빠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뛰면은 이제 모자 씌울 때 백이 이렇게 구자로 붙여놓으면은 간단하게 살아있는 모양이죠. 그러네요. 자, 하지만 실전에서는 바로 씌우자. 여기서도 역시 치받는 수를 뒀어요. 그래도요? 실전에 역시 밀려두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괴로웠거든요, 백이.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안 이어질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부터가 왔는데 상투수법이죠? 네, 많이 드는 지금은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약간 지금까지 좀 우위에 있었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쪽이 시달림을 당하니까 좀 피곤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붙이고 뭐 후고 치는 이런 수들이 굉장히 악수거든요. 보통 두기 힘들거든요. 중앙 부분을 두텁게 해준다는 의미 때문에 악수가 되나요? 지금 뭐 두터운 정도가 계속 철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쪽이 철벽되면 이쪽도 좀 부담은 되겠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할 수 없이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깨끗이 잡아 있으면은 백으로서도 둘 수 있는데 깨끗이 살아 있으면 이 돌이.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잡아 있으면은 근데 지금 밑 단수 쳤을 때 또 곤란하거든요. 그러네요. 한 점을 잡을 수도 없고 한 점을 잡는 거는 그냥 관통당해서 끊어져 갖고 이쪽이 더 위험하죠. 얘기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백으로서도 일로 이어야 되는데 역시 선수로 이 한 점을 때리고요. 이 두면은 그리고 또 이쪽을 막아버리면요.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막으면은 이제 이쪽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놓으면 살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돌이 5개나 서 있어서 철벽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공격을 해가면은 좀 피곤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그 수순들이 다 백이 좀 이상해서요. 그러면은 역시 무조건 치받고 살아놓는 것이 백으로서는 편한 바둑이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요다 구단이 아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모자가 좀 무섭군요. 자, 여기까지 돼서 이제 한 점을 잡고 숨은 지금 돌렸는데. 쭉 올라왔죠. 지금 이 부분을 계속 흙이 두텁게 하는 것이 이쪽에 대한 노림, 이쪽에 대한 노림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각 쪽에서 이제 서서히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고수들을 보면은 무슨 공격할 말이 생기면은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해서부터 은근히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고수들의 바둑인데요. 계속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를 또 치죠.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저런 부분이 크다라는 느낌이 와야지 이제 웬만큼 바둑을 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보통의 경우도 밀고 들어가는 수가 뭐 18집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이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쉽게 젖히고 맞고 할 때 단두 칠 때 뭐 이해야 되는데 이으면은 또 맛이 나중에 그렇죠. 전부 싸버리고 당할 수가 있거든요. 물러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20집이 훨씬 넘는 자리라고 봐야죠. 그러네요. 그 저수를 당했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뭐 이쪽 당했을 때는 그렇게 기분 나쁘다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괴로운 상태죠. 그래서 백도 할 수 없이 이교환으로 하고 이 한 점을 잡았죠. 이제 확실하게 안정을 시켜. 지금 이 상태면은 이제 초반에
백이 이제 관통을 하고 흙이 이쪽에 좀 별로 실속 없는 네. 두터움 아닙니까? 네. 이런 모습에서는 백이 좀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백이 좀 기분 나쁜 형세가 됐거든요.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서로 잘 어울린 바둑이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예. 바둑은 그 지금부터라고. 덤이 또 7집반인데 잘 어울렸으면은 흙이 뭐 잘 뒀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이걸로 이 교환을 하기 전에 미리 이쪽을 먼저 흙이 해놓는 게 더 기분 나쁘지 않았나 생각이. 바로 예, 이렇게 아까 진행 네, 처럼 이렇게 쳐갖고요. 예. 자, 요다구단이 좀 아껴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백이 이쪽에 한 점을 잡아서는 기분이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자, 그러자 이 한 점을 잡자 이제 씌워왔죠. 네. 자, 이렇게 치받았거든요, 지금. 네. 예, 이 수를 생략하면은 어떤 수단이 있죠? 뭐 역시 아까 들여다보는 얘기했던 거. 들여다보고 내려가면은 곤란하죠. 네. 그리고 지금 받는 수가 이쪽으로 호고 치는 수나 하고 이렇게 치받는 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이 치받는 수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렇게 예. 놓고 단수 치는 수 때문에 예. 치받은 거. 치받은 수가 조금 더 나쁜 네. 얘기군요. 예. 지금 집으로 있는 거는 이쪽으로 단수 치고요. 잡으면은 또 단수. 단수. 예. 뭐 젖혀서 패하는 수도 물론 있고요. 네, 당장. 예,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호고 쳐서 패죠. 네. 그리고 그로서는 그냥 꽃놀이는. 예,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있기만 하더라도 네. 역시 젖혀갖고요. 예. 지금 여기 막는 것까지 선수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아까 큰 집이 지금 5집밖에 안 되고 예. 지금 흙이 집 늘어나는 집이 뭐 한 넉 집 정도 늘어나고요. 집이 아예 없어졌다. 예,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받자 나일자로 이제. 네. 자, 그러자 이쪽으로 쳐서. 네. 단수를 쳐놨었죠. 뭐 이렇게 단수를 치니까 이젠 잊지를 못하고 이렇게 물러섰네요. 네, 지금은 이었다가 조금 전 같은. 네, 아까 패가 되기 예. 때문에요. 보통 경우는 패로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대마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패감도 뭐 흙은 백은 뭐 패감이 보이질 않거든요, 바닥에. 그러네요. 예. 어쩔 수 좀 없이 후퇴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물러나죠. 이번에는 공격이 드디어 네. 시작이 됩니다. 뭐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은 흙이 은근히 집이 조금씩 더 붙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두터움의 위력인가요? 네. 뭐 백으로서도 계속 끝내기를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거의 완성의 모양이죠. 네. 자, 그쪽에 살면은 또 지금 상황에서는 백의 실리가 이쪽과 이쪽. 네. 흙은 이쪽, 저쪽, 이쪽인데요. 이쪽도 좀 두텁고. 지금 뭐 상당히 미세한 바둑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 전문 기사들은 이제 개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개가를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이미 이때는 반집을 예감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 미세하다는 느낌은 있어도요. 네. 그 아마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는 네. 않을 겁니다. 그냥 반집 승부 정도로 미세하다라는 그런 뜻이지.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정리가 안 된 데가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런 중앙이나 이쪽 중앙 같은 데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을 봐줘야 될지를 네. 전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요. 유청혁 구단이 이제 본인도 바둑을 둘 때 네. 개가를 여러 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형세 판단을 본인 나름대로 프로 기사들도 전부 개가하는 법들이 틀리던데 네. 지금 상황에서 개가를 한다면 이 부분은 도대체 몇 집으로 계산을 하며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글쎄요. 개가를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냉정하게 본인이 개가를 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 개가를 하게 됩니까? 뭐 지금 있는 실리를 계산을 하고요. 예, 어떻게 그래. 한번 세워주시죠. 글쎄, 뭐 이건 보통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쪽은 정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집을 세기가 굉장히 곤란한 데가 좀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패를 서로 누가 이기냐가 그 집으로 따지면은 뭐 한 덤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덤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때려서 후퇴하는 거하고 네. 백이
폐가이 많아서 흙이 만약 후퇴하게 되면 한 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수가 더 너무 차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데가 있고, 지금 이쪽도 지금 아직은 완벽하게 산 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돌이 공격을 하면서 이 세력이 어느 정도 강하게 될 수 있나.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미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감각에 의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일단 집만 일단 쉬고요. 확실한 집만 세서 집만 쉬고 네. 이런 그 서로 불확실한 거는 서로 불확실한 걸로 이제 판단을 네, 하는 거예요. 반반으로 네, 그렇다면. 반반을. 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이쪽 패나 이런 게 어느 쪽이 강해질지는 아직 모르죠. 그럼 계속 그런 부분에 신경을 염두를 그렇죠. 이 패가 그 바둑이 특별히 한 사람이 한쪽이 유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런 패 같은 게 승부가 거의 직결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자 지금 실전에서는 다가왔습니다. 자, 뭐 당연히 그 부분은 네. 막아야 되겠죠. 네, 또 이 부분이 이제 네. 이 바둑이 어쩌면 하이라이트가 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어깨를 누르자 반발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받으면 굉장히 미세한데요. 네. 미세한데 글쎄요, 뭐 정수로 따지면 받는 게 정수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전에서 두자 지금 실전에서는 여기를 뒀는데요. 예. 바로 차단을 하면 도대체 어떤 수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 떼어갖고 예. 그러면은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네. 뭐 있는 정도가 보통 단수 치든지. 예, 단수 치고 연결을 하고요. 그럼 붙이게 되고요. 지금은 뭐 빈생각으로 후퇴해야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쪽으로 젖힐 수도 있는데 늘면은 별로 득이 없거든요. 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가서 이제 저들이 잡으면은 죽는 것보다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강하게 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바둑이 굉장히 미세하고 어려운 바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하게 둔 수입니다. 네. 그러자 여기서 이제 네. 여다 구단이 근데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역시 그래도 이쪽으로 가는 수가 예. 좋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이걸 붙이는 수가 아프기 때문에 먼저 이쪽을 붙이고요. 예, 그렇다면 그리고 이렇게 둘 때 네. 그때 이제 단수 쳐서 잡으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되는데. 예. 뭐 글쎄 집은 비슷한데요. 예. 오히려 뭐 지금 이렇게 빠지고요. 네. 이런 수가 다 선수거든요. 뭐 늘고 허브, 늘고 뭐 이런 수가 다 선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빠지는 수도 선수고요. 예. 막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받아줘야 이거 되는데. 받아야 돼. 그럼 또 이쪽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고 흙이 이용하는 수가 많아서 예.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해놓고 이쪽을 막으면 이 부분도 상당히 예. 큰 집이 생기는데. 흙이 오히려 이렇게 부가 있지 않나. 예. 그렇군요. 대국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수를 익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단수를 치자 흙이 이렇게 이제 물러나고 백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 부분만 한듯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기분이 이쪽하고 좋은데. 이쪽 교환이기 교환인데, 때문에 네. 역시 백이 대성공이죠. 예, 이쪽이 아무래도 더. 예. 자, 이제 이쪽의 패 모양이 나오니까는 이쪽과는 좀 약간의 맛보기 같은 네. 느낌도 드네요. 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이젠 승부처가 되지 않았느냐. 나중에 기보를 보니까 그런 해설이 나와 있었는데. 네. 본인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물러서고 맞게 돼서는 기분은 여기서는 좀. 네, 후퇴에서는 좀 좋아졌다고 네. 판단을 했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자 이제 단수를 치고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자, 이 단수를 치자. 이쪽으로 단도 친 수도 굴복시키기 위한 수인데요. 네. 역시 약간은 좀 이상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가요? 그냥 끝내기를 했어야죠. 네. 뭐 이쪽을 이런 그렇죠. 교환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쪽을 뭐 또 어떻게 한칸 뛴다든지. 아직 이쪽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 흙으로 백으로 살라고 추궁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보통이라고 봐야죠.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수는 이어지면은 맞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쪽을 키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이어주면 일단 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예, 일단 나중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 돌들이 지금 아직 백도 아직 완성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죠. 예. 뭐 이쪽이 뭐 이렇게 따로 잡게 되고 뭐 이쪽 돌이 오면은 역시 백은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 결정을 하겠다는 뜻인데, 네. 뭐, 보통의 경우는 반발하기 힘든데, 지금 흙도 좀 약하거든요, 이쪽이. 이런 모습을 약하다고 예. 얘기를 하는군요. 얼핏 보면은 전혀 안 약해 보이는데. 좀 한칸 뛰게 되니까, 뭐 이렇게 붙이는 수나요. 예. 들여다보는 수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실전에서도 이제 그런 예.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뛰니까. 지금. 네, 끼웠죠. 네, 하나를 먼저 끼웠죠. 네, 요다구다니. 상당히 이런 데서는 좀 정확한 예. 수를 구사하죠. 역시 좀 들여다보고요. 네. 이제 실전에서는 때렸는데요. 네. 일단 있는 거는 일단 모양이 백도 나쁘죠. 그렇죠. 차례스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으면. 피곤하겠는데요. 예, 뭐 일단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백으로서도 이 한 점을 죽이더라도 네. 일단 중앙을 중시를 한 거죠. 네. 자, 이렇게 끊기니까는 이 부분에서는 갑자기 큰 실리가 네. 또 생겼어요. 그 대신 이제 중앙이 흙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네. 이 모양에서도 이제 이 미는 자리가 세 점머리기 때문에 네. 기분 좋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백의 맥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모양에서 얼핏 생각하면은 이렇게 두기가 쉽거든요. 지금 두고 싶은 자리인데. 네, 보통은 이제 젖히고 예. 늘게 해주는 게 보통인데요. 보통인데. 근데 지금은 이 한 점을 죽이면서 백이 상당히 튼튼해졌거든요. 예. 그쪽 돌이. 그러니까 기세로 이제 붙이는 수를 둘 수가 있죠. 예. 말 그대로 이제 기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붙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은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확실히 살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쪽? 근데 아직은 완성은 아니죠. 흙이 잡으러 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돌이 주위가 다 전부 이게 이쪽에 막혀 있으면은 네. 흙은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도 어, 일단 사는 수는 잘 안 보이죠. 그렇군요. 뭐 이쪽을 어쨌든, 막게 되면은 네. 뭐 이렇게 젖혀갖고. 저치기만 하더라도 집이 안 나네요. 좀 불안한 상황. 네, 근데 이쪽이 맛이 역시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뭐 잡으러 가는 수는 지금은 거의 없는데. 없다 보고 예. 네. 그래서 붙여갔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뚫려서는 백이 대성공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하지만 이 상황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이 돌이 뚫렸다고 해가지고 일반 아마추어 팬들이 보기에는요. 이 돌도 지금 사실 연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돌도 아직 완성도 아니고 이쪽도 차단하는 수 이 세 점의 생사조차도 지금 불분명한데 프로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뚫림을 당해서는 백이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네. 일단 뭐 이 돌이 굉장히 약해졌고요. 예. 그리고 지금 뚫고 나온 자리가 일단 급소를, 예. 약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석점을 공격을 못하면은 굉장히 괴로운 모양이죠,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차단을 했나요? 지금 이 이쪽을, 상황에서? 야, 이쪽을 예. 꽂았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 석점을 지금 밀어서 살리는 수죠. 네. 네. 네, 이 부분도 일단은 기분은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끊는 점은 지금 네, 끊는 점은 있지만 이쪽을 뭐 늘게 되면은 전혀 죽을 돌이 아니거든요. 지금 흙이 약하기 때문에 돌들이. 네. 그러네요. 지금 당장은 끊는 수는 지금 네. 없다고 봐야 되네요. 이쪽을 단수로. 단수를 쳤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 들여다보는 수가 지금 4개라고 봐야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두는 거는 아주 나쁜 수죠. 아, 이것도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네. 실전에서는 지금 이걸 들여다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손 빼도 되죠. 이제 끊으면은 찝는 수가 네, 있네요. 찝어서. 네. 뭐 끊는 게 맛보이기 때문에 네. 실전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 이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백은 이제 네. 잡아야 되고요. 이제는 완성입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 약점이 생겼거든요. 네. 하지만 그쪽을 지금 지킬 만한 틈은 없어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또 한 점이 먹으면 또 실리가 또 짭짤하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굿자로 붙여서 이렇게 잡는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쪽도 네. 완성이 되고 중앙 흙집만 지금 흙의 세력만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여기가 상당히 뭐가 집이 좀 붙지 않을까 예.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흙으로서 이 한 점 잡고 이 중앙 집이 없어졌거든요. 네, 대가가 너무 네. 크네요. 사실 이쪽에 두터웠고 미생인 네. 상황이라면 이 정도는 그렇죠. 집이 좀 생길 수가 있었었는데. 백으로서도 여기 또 새 집이 또 생겼거든요. 석집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한 6집 생겼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앙이 한 석집 정도밖에 못 나온 거니까 일단 백의 대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지금 한 칸 뛰고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한 점을 잡고, 흙이 들차례죠 네, 한 점 살아갔죠. 밀었고요, 네. 밀자. 이쪽도 수순이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연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뭘 다 찝으면 죽기 네, 때문에. 잡히니까는 예. 뭐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사실 기분이 아주 좋은 네, 자리인데요. 이해하죠. 네. 자, 안 이을 수 없네요.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모양상으로는 이제 일단락이 좀 지어졌고요. 늘었죠, 백이? 자,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승패는 이미 이 상태에서는 백이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최후에 이제 저 패가 문제인데 백이 지금 저 패는 진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2패든지 2패든지요. 네, 아, 참, 이 패가 있군요. 네, 100은 한쪽만 이기면은 예. 일단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원래 패가 이제 흙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죠. 지금 오히려 대마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예. 팩감도 지금 약해졌죠. 여기. 예. 하나를 들여다봤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팩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마무리를 지금 지어가는 네, 그런 마무리.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지금 뭐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정수 네, 아주 끝내기까지 다 해놓고 예. 저 편은 지금 뒷전으로 남겨놨습니다. 흙도 지금 이렇게 따낸 것이 맞습니까? 한 점을 잡는 것이? 뭐 이쪽으로 두텁게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건 집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뭐 집으로 지금 별로 불리하기 때문에 흙은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죠. 네. 이 모양은 이런 정도죠. 네. 붙이는 게 얼핏 보면은 예, 보통은 똑같이 붙이고 싶은 보이는데 점인데. 이제 붙여서요 다시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대조쳐 갖고 그러니까 패로 버텨 갖고 예. 아주 곤란하죠. 지금 패 졌을 때는 대마가 전체가 다 다 죽었을 걸리네요. 아래로 내려서. 네, 알아서 내리는 거는 또 올라가세요. 예. 이길 수밖에 없을 때 지금 이렇게 단수쳐 막아서 환격이 되죠. 그러네요. 환격이네요. 그러면은 뒤로 단수쳐갖고 환격이죠. 아, 그렇다면은 이 넘어가는 수도 무척 큰 수네요. 붙여서 네. 넘어가는 수도. 다른 방법은 흙의 저항수단은 붙이면서는 무조건 그렇다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둬야지 생사가 걸린다. 네. 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2차단해서 이렇게까지 삶을 강요해놓고 여기를 붙이는 것이 백으로서는 수순이네요. 일단 뭐 백으로서는 마무리 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수라고 봐야죠. 기분이 상당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렇죠. 네. 흙으로서도 지금 팩감은 지금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네. 지금 저쪽 돌이 죽으면은 이제 단수치고요. 네. 이렇게 저도 이 장면에서는 좀 깜빡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해서 좀 곤란하다고 판단했는데 네. 순간적으로 안 되나요? 예. 아, 이 돌이 지금 이쪽을 못 치고요. 잡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있게 되면은 네. 이렇게 단수를 치고 예. 올라오면. 그리고 이 찝는 수가 예. 단수 쳐서 안 되죠. 이으면은 뭐 이쪽으로 단수 치게 되면 단수 쳐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옥쪽을 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잡는 수가 있다고 당시에는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서로 시간이 거의 이제 없는 상태라서요. 예, 제한 시간이 지금 네. 2시간 반인데. 거의 뭐 지금 끝난 시간이 없는 상태라서 수를 정확하게 못 보고 단수 치고 나서 이제 아. 예. 이때는 예. 단수 치고 이었을 때는 이제 안 된다라고. 예, 안 된다고 알았죠. 네. 그죠. 지금 구겨 한번 해놓고 잡았죠? 네. 잡죠. 들여다보고 있고요. 아, 이쪽으로. 아, 네. 구겨하느라고. 이쪽으로. 예. 예. 구겨를.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잡는 거하고 빠지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 뭐 빠지는 게 보통은 정수가 예, 있는데요. 정수가 치고 있는데. 예. 왜 근데 지금은 그때는? 팩감이 많기 때문에 뭐 아. 굳이 뭐 이쪽을 들어오겠네요. 부담스럽게 할 필요 없죠.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죠. 네. 그러자 이제 이쪽 부분을 흙이 잡았는데 네. 이 상태면은 이미 이제 바둑은
백이 이제 좋은 상태고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요다 구단이 8강에서 이제 조은영 구단, 그리고 4강에서 조치훈 구단, 네. 결승에서 이제 유황이까지 전부 한국 기사들만 이제 만나고. 서봉수 구단도. 예, 서봉수 구단이 16강에서 만났고요. 예. 유 구단은 누구에게 승리를 했습니까? 임혜봉 구단에게 승리한 것 같던데. 그리고 이창호 구단하고 8강전에서 만났고요. 예, 이창호 구단, 네. 기억납니다. 이창호 구단이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굉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을 텐데. 네, 뭐 국내 국제 해갖고 상당히 성적이 좋았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그 응치배에서도 이번에 8강에 만났고 네. 삼성화재에서도 4강인가 아마 만난 걸로 기억나고요. 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만났죠.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이창호 구단이 상당히 성적이 좋았었는데 네. 저한테 자꾸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참 그런 데미지가 조금씩은 있군요. 예, 아무래도 예. 좀. 응시배가 사실 한국 기사들에게는 인연이 많은데죠. 1회 조은영 네. 구단.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4인방에 이제 유창혁 구단과 이창호 구단 포함해서요. 네. 조서, 유,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네 기사가 4회대까지 모두 다 우승을 해서 네, 좀.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제 바둑판으로 봐서요. 지금 흙이 이제 이곳을 잡고, 이교환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교환 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잡자, 네, 백이, 이제 패를. 예, 패를 했고요. 지금 뭐 백이 패감이 원체 많기 때문에요. 네. 뭐 일단 흙이 굴복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손해패 아닌 것만 두고 있는. 예. 그렇군요. 손해패가 전혀 아니군요. 아니죠. 예. 자, 여기 이렇게 이제 굴복을 해서는 이제 바둑은 거의 내용상으로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네. 한번 개가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이쪽을 이쪽으로 쪽까지는 결정이 해볼까요? 나야 되거든요. 네, 그쪽을 아까 잡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늘려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연결을 해야죠. 연결해야죠. 그럼 치게 되고요. 네, 역시 연결해야 예, 되죠.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으면은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단수 하나 예.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이렇게 한 점 잡는 것까지. 상당히 불어났군요. 지금 한번 목산을 네.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게 11개거든요. 22 집이요. 22집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12. 그럼 24집.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치면은 뭐 25집이죠. 25집, 25집, 22집 하면은 이제 47집. 7집이죠. 그리고 이쪽이 지금 한 집에다가 네. 한 4집, 넉 집 정도 난 네. 모양이죠. 그러면 쉬운 한 집 정도. 네, 시원한 집이고요. 지금 100은 흙이 이제 쉬운 한 집. 10집 반이니까 야, 21집이죠. 예, 21집. 프로들은 이렇게 둘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한 8집. 그렇다면 이제 29집. 네. 아홉 집이니까. 18집. 예. 그렇다면은 29집에 18집이면 48집. 48집이고 상대가 지금 51집이었네요. 네. 48집, 51집이면은 일단 지금 석집 정도 이게 앞섰다고 봐야죠. 반면으로요. 예. 근데 이 바둑이 덤이 8집이니까 네. 덤이 8집이면 7집 반 정도. 네, 7집 반으로 예. 잔다면 4-5집 차이가 난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바둑이 뒤집어질 곳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불확실한 게 이제 패 패. 하나 정도가 불확실하고요. 네. 다른 거는 뭐 거의 결정난 모양이라고 봐야죠. 네. 이 바둑을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5번 승부에서 4국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네. 이 대국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삼성화재배에 다시 가게 됐죠. 네. 289수 만에 결국은 흙 5점 승. 그래서 네. 5점 승이면은 4집 반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개가로는. 넉집 반이죠. 그 룰이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약간씩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지금 유황이가 이야기한 걸로서는 6집 반이라도 흙이 더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근데 유황이 바둑을 보면은 유창혁 구단 바둑은 100번이 멋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들려요. 아, 그런가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백바둑, 흙바둑 역시 흙이 편한가요? 일단 뭐 흙은 바둑을 주도권을 갖고 일단 공격하기도 좋고 아무래도 주도권을 갖고 두는 바둑이 되겠고요. 백은
일단 처음에는 상대가 한 수를 먼저 두기 때문에 네. 백은 처음에는 할 수 없이 좀 쫓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밸런스 균형을 네. 잡아가면서 쫓아가는 그 바둑을 둬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제 기풍상으로는 좀 흙이 좀 편하다고 봐야죠. 백으로서의 승률이 만만치가 않은데 근데 그러니까 요즘 덤이 네. 늘어나가지고요. 백으로서도 전에처럼 뭐 쫓겨다닌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흙이 굉장히 조급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바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뭐 그 기풍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주로 좀 기다리고 좀 길게 가는 기풍은 지금 6집 반대서 오히려 백이 좋을지 모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덤은 한 집이 바뀌었지만 역시 네. 공격적이고 좀 그 처음에 좀 변화를 추구하는 바둑들은 아무래도 지금 뭐 6집 반 바뀌어도 흙을 선호할 것 중국 리그에 지금 용병으로 참가하지 네. 않습니까? 중국 지금 장링배 리그는 7집 반을 채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올해부터 7집 예, 반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죠. 그럼 7집 반하고 국내 6집 반하고는 그쪽이 더 이제 한 집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또 응시룰하고 룰이 또 다르거든요. 네, 응시룰은 대만 룰이. 네, 룰이 대만 또 스타일이죠. 다른데, 근데 상당히 비슷한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그 중국이나 응시룰은 끝까지 이제 다 공배를 다 메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개가라는 방식은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집 승부가 날 때 홀수로 딱 승부가 나죠. 네, 5집 반, 7집 반,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나오게 되나요? 5집 반, 6집 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승부가 6집, 8집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7집 승부가 날 수가 없어요. 7집, 그러니까 홀수가 승부가 나기 때문에, 예. 2집씩 올라가기 때문에요. 예. 거기는. 좀 룰이 그래갖고 6집 반을 만들 수가 없어서 못 만드는. 그렇다면은 개념상으로는 7집 반이라도 6집 반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또 약간은 다르죠. 한 집 차이는 나는데, 그 바둑 내용 자체는 그렇게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지금 중국에서는 성적이 어떻습니까? 뭐 그냥 보통이죠. 보통. 예. 이 한국 기사들이 지금 조은영 구단부터 이창호 구단, 유창혁 구단, 거의 전 기사가 지금 중국, 서명인도 서봉수 구단도 중국 리그에 참가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을조에 한번 참가를 하시고. 예, 그렇게 참가를 하는데 그렇게 국제 교류를 하고 용병으로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바둑이 어차피 세계화 됐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 그 기전이나 이쪽이 지금 발전을 지금 계속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고 얘기해도 지금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중국 시장이 앞으로 가장 커져야 되고 크다고 일단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 기전이 지금 우리 지금 한국 바둑계보다 중국이 좀 인기가 바둑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중국 기사들이 국제대회 나와서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기전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태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사실 한국 바둑계는 글쎄요, 뭐 그 기술적으로는 발전은 뭐 다른 여건적인 발전은 별로 많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일단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지금 중국이나 일본 바둑계는 상당히 발전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한국 그 실력적으로 한국에 눌려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용병이라고 하면 용병이고요. 그러니까 그 유명 기사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그래봐야 뭐 1년에 4판이나 8판이나 그렇죠. 뭐 이런 정도 더 주는 거거든요. 체력적으로 큰 무리는 없고요. 4판이기 때문에 보통 2박 3일 가서 4판 두면은 뭐 1년에 한 12일 정도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큰 무리들은 없죠. 네. 어쨌든 이 바둑 승리를 해서 응시배 이제 그 우승을 하게 돼서 한국 바둑의 위상을 또 한 번 또 떨쳤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물론 다음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만 이제 너무 이기는 바둑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요. 요다 구단에게 진 바둑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대국을 할 때 당시에 지금 7단에서 9단으로 승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네, 그때 그 회의에서 그 세계 타이틀 보유자들은 그 이창호 당시 7단이었고 저도 7단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단을 승단을 해줬죠. 그렇게 이제 승단을 해주는데 국내 단위제도와 중국 단위제도, 일본도 승단대 우리가 좀 흡사합니다만 좀 쉽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위제도가 지금 다 룰이 세계적으로 틀린데 어느 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 예전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 단위제도는 지금 그 예전 뭐 한 처음 바둑
그 일본 바둑이 네. 우리나라에서 보급됐을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단위대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갖고 온 거거든요. 예. 그대로. 근데 그 후에 이제 변화는 약간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일본 그 단위제도하고 지금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라고 봐야죠. 아, 단위 자체가. 그러니까 단위를 무슨 지금 시합을 이렇게 하더라도 구단이 뭐 초단한테 지는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지금 단위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바둑 그 공식 시합이 저단은 1차 예선부터 그렇죠. 증가하고 예. 고단은 이제 2차부터 나가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단위 제도를 그 중국식으로 뭐 아예 그 모든 기전이 곧 단위 승단 시합화 해갖고 예. 보통 일반 대회에서 성적이 좋으면 승단을 시켜주고요. 예. 그 점수에 맞춰갖고 예. 그리고 나쁘면은 이제 승단이 이제 못하는 거고 그래야지 승단대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조금 비생산적인 지금 시합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세돌 3단 같은 경우는 승단 대회를 참가를 안 하거든요. 물론 네.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 뭐 관리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거보다 승단대회를 지금 3단에서 9단까지 가려 그러면은 예. 또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리고 보통 지금 10판을 두는데 1년에요. 예. 시합이 많으면 10판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불필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온 네. 거고요. 그러니까 승단대 자체가 지금 바뀔 필요가 있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중국은 무슨 뭐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네. 9단을 주고요. 예. 준우승하면 8단 주고. 네, 뭐 그런 제도를 지금 예. 최근에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바둑계에서 이제 이세돌 3단을 뭐 7단을 주니 9단을 주니 뭐 아니면 안 주니 막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이세돌 그 3단을 뭐 주냐 안 주냐 이런 얘기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세돌 3단이 첫 번째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렇게 그런 거를 룰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저하고 이창호 7단 당시에도 승단할 때도 그런 룰을 만든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모여서 그냥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자, 승단대 얘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응시배 바둑도 감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감사드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유창혁 구단의 육성으로 듣는 복귀 검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삼성화재배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